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수학 기하 23번 문제하고 24번 문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번부터 이제 30번까지가 이제 기하, 그리고 미적분 또 마찬가지로 23번부터 30번, 그리고 확률과 통계도 23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선택하는 과목으로 이제 나눠져 있죠.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하든 미적분이든 확률과 통계든 다 문제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이 선택도 잘 해야 돼요. 기하가 좀 상대적으로 선택을 많이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제 입체 그 도형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평면에서 우리가 문제 푸는 거하고 X, Y, Z축 해가지고 이제 입체 도형, 특히 이제 원이라든지 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풀어내는데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하를 좀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미적분하고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보다는 이제 확률과 통계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쉽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가지고 이제 확률이라든지 막 경우의 수 따지는 거 그런 걸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식이 많으니까 계산에 좀 익숙한 사람은 이제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죠. 자, 근데 어쨌든 미적분도 사실 뭐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잘 되고 또 내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 그런 거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번 기하 문제풀이를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이제 앞부분은 좀 쉽습니다. 2점짜리, 3점짜리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쉬운 거는 점수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실수가 용납이 되면 안 돼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4점짜리. 그런 거는 사실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쉬운 거에서 틀리면 더 억울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맞췄으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는 내가 틀릴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대한으로 이제 이 점수 주는 문제에서는 절대 실수가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검사를 하더라도요, 어려운 데서 검사를 하면 안 되고요, 쉬운 문제부터 검사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확실하게 내 걸로 내가 받은 점수로 확인을 하고 나서 어려운 문제 검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라는 거, 그런 것들만 좀 유념해가지고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가 줄어들어요. 자, 23번 볼까요? 좌표 공간의 구조. 자, 기하니까 X, Y, Z. 자, 우리가 보통 이제 X축, Y축 이렇게만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X, Y, Z 이렇게 해서 이제 입체적인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통 이제 이쪽을 X, 이쪽을 Y, 그리고 이쪽을 Z로 해가지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축이 이제 3가지가 된다는 거죠. 3가지가. 네. 3가지가 되는 거니까 입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점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a 마이너스 6 x, y, z. x축의 값은 a이고 y축의 값은 마이너스 2고 z축에 있는 값은 6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좌표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요. a는 뭔지 모르니까 양수라고 일단 했죠. 아, 여기 그런 말은 없군요. y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렇죠? y가 마이너스 2니까 한 요쯤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z는 6이에요. 자, z가 6이니까 한 요쯤 되겠죠. 그렇죠? 얘하고 요쯤에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x가 만약에 a라면 여기가 a라면 같이 만나는 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쯤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입체 감각이 일단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갖고 이런 것들을 좀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평면에서도 자꾸 도형을 그림을 그려봤던 것처럼 이것도 자꾸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점은 9, 2, B예요. 이것도 X, Y, Z 이렇게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점을 서로 연결했어요. 중점이 4, 0, 7이 나옵니다. 4, 0, 7. 그러면 A값, B값 구해서 두 개를 도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평면에서 했던 것처럼 X값끼리 도하고 X값끼리 도하고 A 더하기 2에다가 그걸 2로 나눈 게 4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는 자 2, 4, 8 빼기 9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이 Y값은 구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다 상수로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값 구하려면은 6에다가 요 B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7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6 더하기 B는 자 2, 7이 14가 되고 B는 자 6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14에서 6을 빼니까 8이 되는 거죠. 8. 그렇죠? 8.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에다 8을 한 거니까 8 빼기 1이죠. 7이 되는 거지. 7.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어렵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실수를 좀 줄여야죠. 여기 B잖아요. B. 여기 6이죠. 근데 이제 실수를 이제 이런 데서 또 하는 거예요. 6하고 B가 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고. 자, 다음에는 이제 타원 문제가 나왔는데요. 항상 도형이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그 도형의 패턴들을 익숙하게 좀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타원, 럭비공 같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초점.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A, 여기가 B, 여기가 마이너스 B,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로가 더 긴 거니까 A가 당연히 B보다 더 크겠죠, 그렇죠? 초점은 보통 C라고 합니다, C.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게 뭐예요? A죠, A. 그러면 이걸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런 거고. 여기서는 B가 더 크겠죠. 그렇죠?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을 그렇게 좀 익숙하게 해놓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B제곱, 원래는 이제 B제곱이죠, B제곱. B제곱이 지금 6으로 돼 있죠. 그렇죠? A는 얼마인지 모르고. 단 A는 양수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자, 접선의 기울기는 뭐냐면은, 요 이제 곡선에다가 이렇게 선분을 딱 그으면은 접점이 생기죠. 그 접점에서의 기울기는 쉽게 말하면 요 선분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니까 루트 3이 1.73이잖아요. 그렇죠? 1.732 1.732 그리고 마이너스 2. 자, 요거는 이제 b제곱이 6이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그렇죠? 루트 6이니까 2하고 3 사이에 있는 값이죠. 2하고 3 사이에 있는 값. 그렇죠? 루트 6이라는 것은 2하고 3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그렇죠? 이 양변을 다 제곱하면 얘는 4가 되고 6이 되고 9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6이 2하고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대략적으로 점을 찍어보면은 일단 b가 이제 지금 루트 6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6. 그렇죠? 그러면 루트 3이니까 a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루트 3이니까 일단은 x값은 루트 3이니까 이쪽에 있고 y값은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있죠. 마이너스 2니까 일단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값은 작지만 그럼 대략 한 요 정도로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 정도로.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기울기가 양수겠구나. 그렇죠? 우상향 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먼저 파악을 해도 더 좋긴 하죠. 그러면 조금 더 종합적인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계산식으로 그냥 풀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그림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라고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이제 쉬운 문제들은 이 그림을 굳이 이렇게까지 안 그리고 그냥 바로 계산을 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자꾸 이 그림을 연동해가지고 그림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기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죠. 네. 이 그림을 그릴 줄 아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위에 점이라고 했잖아요. 위에 점, 그렇죠? 위에 점이니까 쉽게 말하면 요 루트 3하고 마이너스 2가 x값, y값 대신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위에 점이니까 이 타원 요 선이 있잖아요. 타원 곡선,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곡선 위에 점이니까 x값 대신에 루트 3 집어넣고 y값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a제곱분의 자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되죠. 그렇죠? 그다음 플러스 6분의 자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4가 되죠. 그렇죠? 1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 값을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자 a제곱분의 3은 6분의 4니까 이건 이제 약분하면 3분의 2죠. 3분의 2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1 빼기 3분의 2 3분의 1이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a제곱 3분의 a제곱분의 3이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곱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a제곱은 9가 되는 거죠. 3, 3, 9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 양수라고 이미 얘기했으니까 3만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결국에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또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위에 점일 때는 루트 3을 x에다가 루트 3을 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접선일 때는 자 a제곱은 이미 9라고 나왔죠. 9. x 값 하나만 집어넣는 겁니다. 즉 루트 3 그리고 x 하나는 그대로 남겨둬요. 이게 접선의 관계식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6분의 자 y 값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 하나만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2 y 하나는 남겨놓고 그렇죠? 요거 이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요게 1이라는 겁니다. 1. 그렇죠? 그럼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런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그렇죠? 자, 그럼 요 식을 이제 정리하면은 일단 분모를 이제 분수가 나오면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여기서는 이제 x값, y값 이제 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자 분모하고 이제 자 이거 먼저 약분할까요? 3,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양변에 9를 다 곱해줍니다. 9를 곱해주면 루트 3x만 남죠,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하고 자 9를 곱하니까 3하고 9하고 약분돼서 3만 남으니까 3y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곱하기 9 했으니까 9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y는 이쪽으로 보내고 9는 이쪽으로 보낼게요, 그렇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3y니까 그러면 루트 3x 9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얘는 이제 3y가 되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y는 자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루트 3x가 되고 마이너스 9는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구하라고 한 건 뭡니까? 기울기 구하라고 그랬죠? 기울기. 그래서 3분의 루트 3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이제 양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양수. 저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그림을 일일이 다 그리지 않더라도 평상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이제 그리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이제 그림이 연상이 되는 거죠. 사원이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저기 위에 점이 루트 3하고 마이너스이니까 4, 4분면에 있는 값이구나. 4, 4분면에서 접선을 끄면은 기울기는 양수가 나오겠구나. 이 정도면 이제 간파를 하고 문제를 풀면 뭡니까? 훨씬 실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풀고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겠구나. 갈 길을 미리 정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다 계산한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면요. 실수가 줄어들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수학을 문제 풀 때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요 기하도 이제 어려운 문제 나오는 입체 도형을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이제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면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보통 이제 x축, y축, z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z축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축, y축만 했을 때는 평면이죠. z축까지 하니까 뭔가 입체가 되는 거지, 입체. x, y 이렇게 이제 z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a하고 마이너스 2까지는 여기고 6까지 가야 되니까 이 정도 패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 값의 기준은 여기고 y 값의 기준은 음수잖아요. 음수. 그러면 x축하고 y축하고 만나는 건 여기죠. 여기에다가 이 연장선상에서 z값이 6이니까 여기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x축하고 y축하고 만나는 점 찍고 이 점이 이렇게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장선상에 있는 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z축하고 만나는 점은 z축에는 이쪽이니까. 자, 어쨌든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림을 다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야만 수능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가 되면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해진다. 그러면서 응용력이 생기고 문제 푸는 노하우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두 문제를 같이 했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뭐 한 문제 갖고 뭐 3, 40분 씨름해도 부족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어쨌든 제가 설명을 최대한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필요한 부분들만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거는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공부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든 수학이든 뭐 기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모르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모르는 것만. 그래야지 이제 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주말 아무튼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는 또 오늘 24분까지 했으니까 25분 문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